전편 동영상에서 인류가 20세기의 현대 과학인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의 결과를 누리면서도 천동설에 갇혀있다고 지적했는데, 천동설에 갇혀있다는 말은 오해나 오타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동설을 상식으로 배웠지만 우리 눈으로 금성, 화성, 목성의 궤도를 관찰해 천동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제한된 감각 이상의 것을 제한된 지식으로 보완합니다. 하지만 2018년 조사에서 미국 인구의 2%는 지구가 평평하다는 지구 평면설을 믿습니다. 그래도 해가 뜨고 지고 내가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인간은 정말 제한적입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근본적인 메타 패러다임의 변화는 이런 겁니다. 의식이 근본적 실제이다. 세계와 물질은 의식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천동설의 메타 패러다임을 유럽과 근동에 국한한 것은 물리적 우주를 의식의 문제로 치환한 메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하나의 가르침이 된 깨달음 전통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연기적 우주론과 유식론의 세계관은 이미 수천 년 전에 물리세계의 패러다임을 의식에 기인한 환유로 규정합니다. 실체도 객체도 없으며 모든 것은 인식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관찰하고 입증하기가 쉬운 외부 세계와 물질에 비해 감각, 지각, 감정, 이성 같은 마음의 내용들은 다루기가 어렵지만 유식은 물리학 수준으로 이것을 정리해냅니다. 물론 이 메타 패러다임의 혁명적 전환이 세상을 물리적 실체로 보는 인간적 믿음을 한꺼번에 돌려 세운 것은 아니지만 이 전통 때문에 인류는 엄청난 시간을 벌 수 있게 됐습니다. 유식론의 세계관은 세계를 삶의 일어남과 사라짐으로 알려줍니다. 물질이란 의식의 다양한 패턴 중 인간의 오감으로 감지되는 범위에 들어오는 물리적 질서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의식이라는 용어를 접할 때 흔히 감각, 지각, 생각이 있는 상황을 뜻하는 용어로 알아듣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의식이 없다라는 것은 감각, 지각, 생각을 못한다는 말이죠. 이것은 의식을 생각하는 자아 정도로 여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의식이라는 용어는 매우 근본적인 의미로 확장돼 연구되기 시작합니다. 의식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의식은 하나의 능력입니다. 의식이라는 것은 내면적인 경험을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의식하는 대상의 형태가 어떻든 경험할 수 있는 삶의 능력이 의식입니다. 의식의 형태나 수준의 차이는 있어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의식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과 같지는 않아도 동물들은 내면적인 경험을 합니다. 이것은 이미 밝혀진 것이죠. 식물들도 경험하고 반응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들이 모두 그렇습니다. 생명이 곧 의식 능력일까요? 인간의 관점으로는 그 정도에서 선이 그어질 겁니다. 생명이 있어야 의식이 있다고. 하지만 경험한다는 것이 의식의 본질이라면 우리가 생명이 없다고 보는 무기물의 경험은 무엇일까요? 모든 분자는 원자들의 운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입자는 양자장의 경험입니다. 지나온 의식 영역의 확장의 추세를 볼 때 오히려 우리는 물질은 의식하지 못한다는 근대적 패러다임을 넘어 의식 능력이 자연의 근본적인 특징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신경 반응을 의식이라 생각하던 것에서 생명작용까지 의식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인류는 양자역학의 세계에서 소립자의 경험을 관찰하고 그것을 의식의 범주에 넣기에 이릅니다. 형태나 수준, 강도와 분량의 차이는 있지만 경험적 알미라는 본질은 같습니다. 스피노자는 이런 착상에 도달하자 모든 사물이 하나의 근본 실체의 양태, 표현이라고 말하기에 이릅니다. 스피노자의 생각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서구 신비주의나 불교의 연기법이 알려주던 비밀 아닌 비밀일 뿐입니다. 그것의 현대 과학적 용어가 의식일 뿐입니다. 그것은 정신, 마음, 영이라고도 불리고 신, 브라만, 성령, 불성 같은 다양한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원질은 마치 빛처럼 모든 것을 보이게 하는 순수의식입니다. 드디어 우리 인류는 하느님을 마법과 신화에서 풀어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수천 년 전에 시작된 긴 여정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인간이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응하면서 발전해 드디어 세계의 본질을 사유하고 이제는 사유하는 그 자아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전체 세계의 진실을 묻게 됩니다. 켄 윌버의 표현으로는 수천 년 전 인류의식의 저변이 신화적 세계관으로 올라오던 그때 인류의식의 최상층은 합리적 수준까지 진일보했고 자아를 뚫고 한층 위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그 성취자들이 경험한 내용을 인류 진화의 척도와 지도로 알려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부르고 그들이 알려준 지도를 해독해 인류의 한계를 벗어날 길을 찾습니다. 현대 물리학은 우리 외부에 존재한다고 믿고 있던 단단한 실제가 사실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런 점에서 자연과학도 깨달음의 지도를 일부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심리학이라는 새로운 정신과학은 인간의 감각, 지각, 생각을 포함한 모든 인식 활동이 외부의 실제를 반영하는 기계적 과정이 아니라 마음이 실제의 상을 만들어내는 과정임을 밝힙니다. 인류는 외부의 물리적 실제와 내부의 실체적 자아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완전히 허물어버릴 근거를 스스로 모두 갖추었습니다. 패러다임 전환이 아니라 그것마저 넘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간과 공간은 대부분의 인류의 마음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차원입니다. 이것을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망원경 같은 일종의 도구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런 이해는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태양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이 명백한 사실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영성은 이렇듯 모든 영역에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것은 가치관, 세계관 같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니라 스스로 패러다임이 되는 일입니다.